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듣는 은퇴라는 단어가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또는 은퇴라고 하면 대부분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한 뒤 편안히 지내는 인생 이막을 상상하곤 해요. 노후 대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들리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죠. 특히 회사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벗어나면 내가 하던 일과 사회적 지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막연히 잘 되겠지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는 63세 은행 지점장, 은퇴 후 폐지 주어야 했던 사연 아내와 눈물로 버틴 3년이라는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은행 지점장까지 한 사람이 왜 폐지를 줍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낄지도 몰라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만약 준비가 부족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은퇴 후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동시에 아직 젊은 분들에게도 노후라는 단어가 남일이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하면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누구도 정년 보장이나 노후 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은퇴 후 삶의 실제 모습을 살짝 엿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본론 은퇴 이후의 도전과 변화. 63세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 가장의 무게, 빈곤의 문턱. 먼저 오늘의 메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63세 은행 지점장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름을 정하진 않겠지만 A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A씨는 30년 이상 은행에서 일했고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 열심히 노력해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은행에서 꽤 높은 직책에 있었고 급여도 적지 않았어요. 직업 안정성도 상당했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두터웠죠. 그래서 본인도 나는 평생 은행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겠구나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지점 통폐합 소식이 들리더니 명예퇴직 권고가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장기 근속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동시에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예고 없이 베테랑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A씨는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바쳤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은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나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생활비는? 하는 생각들이 부딪히는데 그때야 비로소 부랴부랴 노후 재무 설계를 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게다가 63세라는 나이는 사회에서 재취업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나이죠. 은행원으로서의 전문성은 있었지만 금융권에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명예퇴직한 뒤에는 유사한 자리로 옮기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모아둔 예금과 퇴직금으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녀가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내 또한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을 조금씩 쓰다 보니 몇 달 만에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죠. 마땅한 대책이 없어지자 A씨는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용돈벌이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잠깐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지점장까지 지냈던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자괴감, 그리고 이제 내가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제 좀 쉬면서 몸도 챙기고 나랑 함께 여행도 다니자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부는 눈앞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면서 버틴 3년. 결국 이들 부부에게 가장 힘이 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내도 간단한 파트타임으로 돈을 벌고 A씨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폐지까지 주워가면서 생활비를 맞췄습니다.
간단히 말해 더 이상 밑바닥이 없겠다 싶을 정도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은퇴 후에는 준비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58세 외식업 본부장의 실패와 재기.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사람은 B씨입니다. B씨는 58세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의 본부장이었어요. 회사가 크지는 않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음식업계에 몸 담았고 매장을 여러 개 오픈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원급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본부장까지 됐으니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매일매일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은퇴 후에도 좀 여유롭게 살겠지라는 생각을 어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이라는 특성이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 B씨가 재직했던 회사 역시 갑작스런 매출 하락과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밀려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퇴직금도 100%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야 했고 그가 어렵게 모아둔 돈도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B씨는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음식이니 프랜차이즈를 직접 하나 차리자 하고 창업에 도전합니다. 문제는 은퇴 자금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가며 창업을 했다는 점이에요. 일단 가게를 열었는데 맨날 직원들 쓰던 입장이었던 B씨가 막상 직접 매장에 서서 모든 걸 관여하려니 너무 힘들었고 초창기 마케팅 비용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고객이 몰리지 않아 적자가 몇 달째 쌓이자 대출 이자조차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건 빚더미와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좌절감이었어요. 잠시 방황한 끝에 B씨는 과거 외식업계를 떠올리며 지인을 통해 작은 도시락 배달 업체의 중간관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급여였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경험이 있는 분야라는 점, 그리고 지금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죠. B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 무작정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 조사와 충분한 자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내가 이 분야 전문가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 환경과 트렌드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소비자는 과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창업 아이템이 좋아 보여도 정말 내가 이걸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 를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해요. 세 번째 사례, 61세 공무원 퇴직자의 새로운 도전. 마지막으로 C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C씨는 61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어요. 일반 기업에서 퇴직하는 분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은퇴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달리 C씨도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집안 대소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가 받는 연금이 늘어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고 당장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을 해야 했어요. 공무원으로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비교적 건강했고 또 평생 이렇게 안정만 추구하다가 내 꿈 한번 못 펴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씨는 퇴직 직후 지인 소개로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아니 공무원까지 하고 요가 강사라니? 하면서 의아해했죠. 하지만 C씨는 평소에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강료도 꽤 들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쉽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이게 바로 이막 인생인가 하고 두근거렸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간 집중적으로 투자한 끝에 C씨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교실을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 프로그램과 제휴에 꾸준히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때 C씨가 공무원 출신이었던 점이 오히려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되기도 했어요. 덕분에 C씨는 은퇴 후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지기보다는 새롭게 찾아온 자유시간을 나만의 역량 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매달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러 가는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소중하다고 해요. 이처럼 은퇴 후 새로운 꿈에 도전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만들고 결국에는 일로서의 자아실현을 하는 모습은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은퇴를 준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퇴 시점에 대한 막연한 낙관은 금물. A씨나 B씨의 이야기처럼 그래도 나 정도면 안정적이겠지 하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회사가 평생을 책임져 주던 시대는 끝났고 경제 상황이나 업계 트렌드는 빠르게 바뀝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믿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퇴직 통보를 받으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죠. 재취업 또는 창업은 결코 만만치 않다. 퇴직 후 경험이 있으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나이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기술 변화,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체력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왜 굳이 나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도 충분한 자금과 시장 분석이 없다면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 주변의 지지는 은퇴 이후 삶의 큰 힘. A씨처럼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아내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은퇴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때로는 전문 상담이나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서도 지지와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C씨처럼 은퇴 후에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것, 의미 있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건 은퇴 후 삶의 큰 장점이에요.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목표 설정이 필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돈 문제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여가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 은퇴 후에도 매달 지출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은퇴 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지를 수치로 확인해 봐야 해요. 또한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내가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둬야 합니다. 50대 전후로 세컨드 잡세컨드 잡의나 부업, 투잡을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생 2막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마무리하면서 63세 은행 지점장, 은퇴 후 폐지 주어야 했던 사연 아내와 눈물로 버틴 3년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에 담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교훈을 던져줍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하진 않아요.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대단한 커리어도 은퇴한 순간부터는 다시 원점에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변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은퇴를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되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어서 불안하다거나 내 나이에도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내 역량을 파악하고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혹은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막막했던 은퇴 생활의 윤곽을 잡아주고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희망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진짜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었으니 늦었다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A씨, B씨, C씨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부단히 배움과 재무적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분명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